콘서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언택트로 진행이 되고요. 저부터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시연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 평소에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크리에이터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시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렵게 모신 그분부터 소개를 해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유지혜라고 합니다. 오!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유튜브는 이렇게 또 예뻐야지 가능한 건가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카메라로 담겨지니까 네. 이렇게 꾸미게 되더라고요. 신경 쓰게 되죠. 카메라 마사지. 그쵸. 맞아요. 그렇군요. 자, 여러분도 마사지 받을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해볼 텐데요. 인터뷰하기에 앞서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크리에이터 유튜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는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자, 예전에 TV가 없을 시절에는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곤 했습니다. 그리고 TV가 등장하고 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핸드폰도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1인 미디어의 세계가 열렸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채널을 볼 수 있는 유튜브가 나왔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란 뭘까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유튜버와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의미일까요? 정답은 다릅니다. 흔히 유튜버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크리에이터는 유튜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모든 사람들을 유튜버라고 하고 자신이 만든 콘텐츠, 즉 기획부터 시작해서 촬영, 편집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선생님 저 유튜버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영상을 올려요? 자, 내가 좋아하는 BTS 연예인이나 혹은 어떤 게임의 영상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런 영상을 올렸을 때 그런 사람들을 유튜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유튜브가 뭘까요? 매일 500억 개의 비디오가 재생되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숫자가. 매일 500억씩 비디오가 재생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새 그렇게 유튜버가 많이 있다는데 그걸로 좀 돈 좀 번다던데 그럼 나도 오늘부터 시작해볼까? 해서 영상을 하나를 올렸어요.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500억 분의 1이겠죠? 자, 영상이 그 많은 영상 중에 내 거는 고작 하나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유튜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더 많이 찍어서 많이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구독자들도 검색을 했을 때 내 영상이 뜨면 들어와서 보고 이거 괜찮다 하면 구독을 누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가 되는 방법은 꾸준함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컨텐츠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컨텐츠의 유형은 유튜버에 따라 정말 다양합니다. 하나일 때도 있고 또 중첩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먹방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나 게임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채널을 하나 더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튜버들 중에서도 채널을 한 3, 4개씩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굳이 내가 채널을 따로 파지 않더라도 재생 목록을 이용해서 그 채널 안에 재생 목록을 이렇게 넣어서 거기에 하나는 먹방, 하나는 게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들이 들어왔을 때 나는 이것만 볼 거야 라면 재생을 딱 하겠죠. 그러면 그 먹방만 재생이 되는 그런 재생 목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먹방. 한국에서 특히 유행하고 있는 유형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직접 요리를 해서 만든 음식을 먹기도 하고 협찬으로 먹기도 합니다. 또 일반인이 먹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많은 양을 먹기도 하고 그와 대비되어 적은 양을 먹기도 해요. 특이한 음식을 먹기도 하며 구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먹방 사실 다른 콘텐츠에 비해 찍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 먹방도 잘 되려면
나의 매력을 어필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그 사람만의 특징을 구독자들이 그걸 매력으로 느낀다면 좀 더 채널에 잘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먹방은 약간 언어가 아니라 먹는 거기 때문에 해외 진출하면서도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자, 브이로그. 요즘 대중화된 컨텐츠로 동영상 더하기 블로그를 합친 말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이야기를 촬영하는 영상으로 이미 인기가 많은 유명 유튜버나 연예인들도 브이로그 영상을 많이 찍곤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유튜브에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TV에 이제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과연 저 연예인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조금 구독자가 많이 확보된 이제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구독자들이 궁금해해요. 과연 저 유튜버는 평일에는 뭐 할까?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할까? 그래서 브이로그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게임. 자, 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게임 한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가 있고, 대부분 프로그래머들은 트위치나 유튜버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트위치와 유튜브 뭐가 다를까요? 둘 다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는데 트위치 같은 경우는 조금 소통이 더 원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 같은 경우는 똑같이 라이브를 하고 있더라도 구독자들한테 전달되는 그 시간이 한 10에서 15초? 많게는 많이 걸리면 20초 정도의 딜레이가 좀 걸려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또 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게임 유튜버들은 트위치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트위치에서 한 것을 가지고 재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뷰티. 분장을 하는 과정이나 메이크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컨텐츠로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를 뷰티 유튜버라고 칭합니다. 주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고 재치 있는 남성 유튜버들도 인기를 끌고 있어요. 요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뷰티 남자 유튜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더 많은 남자 뷰티 유튜버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돼요. 자, 리뷰. 어떠한 제품이나 현상에 대해 개인의 시점에서 구독자들에게 리뷰해주는 영상이에요.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들은 협찬을 받아 수익성 리뷰 영상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는 구독자 한 1000명이 되었을 때 이제 수익성 리뷰 이거 좀 찍어주세요 하는 그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는 메일이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리뷰 영상을 많이 찍어 놓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궁금한 거를 검색을 했을 때 그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뷰 영상을 좀 찍어 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자, 댄스. 자, 자신이 창작한 춤이나 어떠한 춤을 커버한 영상이 올라오기도 하고, 자, 음악. 자신이 만든 곡이나 어떠한 곡을 직접 연주하는 거. 무명 음악가들이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유튜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ASMR. 자, 조용히 귀에 속삭이듯이 말하거나 또는 기분 좋은 소리를 계속하여 듣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요. 흔히들 잠들기 전에 혹은 잠이 오지 않을 때 많이 보죠. 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콘텐츠가 있겠죠. 수다 떠는 콘텐츠가 있을 것이고, 혹은 스포츠, 혹은 연애, 혹은 여행,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더 있습니다. 자, 다양한 콘텐츠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저희 채널에 있는 썸네일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주로 하영맘의 출산 후기 같이 저렇게 셋이서 썰푸는 자세로 하고 있는데 저런 콘텐츠를 찍다 보니까 다른 콘텐츠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회의를 좀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독자들한테 한번 사연을 받아볼까? 자, 그래서 모유수유 보여달라는 시부모님 같은 경우나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 시댁 식구들 같이 구독자들의 사연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연기를 해보면서 얘기를 하는 이런 콘텐츠들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기, 요거 같은 경우는 협찬,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같은 경우는 춤을 춰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춤을 한번 배워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물티슈 실험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자. 요새 물티슈가 진짜 많은데 이게 과연 안전할까? 해서 그런 것들로 이제 실제적으로
기계들을 갖고 와서 오염도 측정이나 이런 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들도 채널 안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기획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장비를 한번 볼게요. 자, 카메라, DSLR, 미러리스, 액션캠, 캠코더, 휴대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친구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은 어떤 거 써요? 캠코더 쓰지 않아요? 혹은 액션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저는 DSLR과 휴대폰을 사용을 합니다. 왜요? 라고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유튜버로 한다면 좀 좋은 거 써야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지만 저는 굳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TV로 보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사람들이 소비하는 건 핸드폰으로 많이 영상을 봐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화질이 좋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요새 핸드폰도 화질이 좀 나쁘지 않고 최신 폰일수록 좀 진짜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유튜브를 찍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조명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저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내가 아직 수익이 없는데 조명을 살 필요가 있을까? 수익이 난 다음에 좀 좋은 장비로 바꾸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명 같은 경우도 좀 날 밝을 때 좀 햇빛 잘 들어오는 곳에서 촬영을 했고, 그리고 수익이 나서는 이제 조금씩 장비를 사기 시작했죠. 그래도 나는 조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쿠팡 같은 데 보시면 막 저렴한 건 한 2만 원, 3만 원대부터 이렇게 조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시작을 하시고 좀 더 욕심이 난다 하면 그때 조명을 좀 좋은 거, 큰 걸로 바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도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익이 나지 않아서.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핸드폰에 있는 녹음 버튼을 누르면 좀 더 선명하게 녹음이 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와이어리스 핀 마이크를 사용하긴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써봤을 때는 핸드폰에 있는 녹음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찌지직거리는 소리가 좀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나갈 때 빼고는 지금도 핸드폰에 있는 녹음 버튼으로 마이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를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오늘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처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주제를 정해야 돼요.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자, 시청자의 눈길을 붙잡으면서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가 필요하죠. 평소 즐기는 취미나 특기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 뒤 지속 가능한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적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허팝과 신님이 있어요. 허팝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실험하는 걸 좋아해서 그거를 가지고 콘텐츠로 하고 있고, 신님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원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화장을 하는 뷰티 크리에이터로 크게 성공을 했죠. 자, 두 번째. 자, 콘텐츠가 정해졌으면 이제 촬영을 해봐야 되겠죠? 자, 크리에이터는 본인이 진행은 물론 촬영, 영상 편집 등 모든 과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촬영에 필요한 장비는 카메라, 삼각대, 마이크, 조명 등이 필요하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꼭 장비가 다 갖춰져 있어야만 촬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촬영은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촬영까지 했으면 이제 편집을 해봐야겠죠. 자, 기본적인 편집 툴로는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같은 게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컴퓨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나는 편집의 편자도 몰라요.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 제가 편집 어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밑에 인샷이랑 VLLO, 블로가 있습니다. 주로 저는 VLLO로 편집을 하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이유는 블로 안에 쉽게 직관적으로 자를 수 있고 또 붙일 수 있고 또 거기에 자막도 달 수 있고 뭐 스페셜 자막, 깨알 자막, 그다음에 소리도 뭐
효과음부터 시작해서 배경음악, 쓸 수 있는 배경음악과 효과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모티콘, 예를 들어 나 여기에 꽃을 달고 싶어요 하는 것들이 블루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VLLO는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나는 편집을 진짜 못한다,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VLLO를 까시고 이걸로 한번 편집을 해본 다음에 이제 나 이제 편집을 좀 잘해, 좀 더 욕심을 내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때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되게 잘 가르쳐주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가면서 편집을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편집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네 번째, 동영상 업로드 및 구독자를 늘려야겠죠. 자, 먼저 검색에 많이 노출되는 게 중요합니다. 동영상 내용과 연관되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감각적인 제목을 달아야 시선을 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먹방을 찍었어요. 내가 먹방을 찍었는데 거기 막 검색어에 막 컴퓨터, 유튜브 막 이런 거를 달았어요. 과연 노출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인스타나 다른 뭐 페이스북 같이 요것도 해시태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를 정확하게 달아줘야 구독자들이 검색을 했을 때 내 영상이 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썸네일도 정말 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목도 막 이상하게 쓰면 안 되고 정말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감각적인 제목을 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광고 수익 어떻게 날까요? 자, 유튜브로 광고 수익을 내려면 구독자 1000명의 시청시간, 4000시간이 충족되어야 내 영상 앞에 광고를 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뿐만인가요? 자, 유튜버들은 또 뭘로 돈을 벌까요? 자, 광고주들의 브랜디드나 PPL 광고로 돈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 협찬, 뭐 저 오늘 이거 협찬을 합니다, 협찬을 받았어요 하는 것들 다 이제 회사에서 돈을 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요새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 도네이션, 슈퍼챗 같은 거를 이제 구독자들이 쏴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바로바로 돈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채널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이제 멤버십 기능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기 구독 같은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 이 사람 좀 후원을 해주고 싶어, 정기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좀 해줄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그걸 누르면 그분이 이제 한 달에 매달 저한테 이렇게 멤버십으로 돈을 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데 뭐 광고 하는데 좀 와서 모델 해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강의 같은 걸로, 그러니까 하나의 나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일단은 시작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마냥 나는 이제 해야지 하다가는 이제 또 언제 또 시작할지 모르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저 편집을 가지고 촬영을 일단 하고 거기서 내가 편집을 해서 올려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내가 유튜버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란 이런 것이었군요. 네. 근데 뭐 유튜브 주제 선정부터 편집 그리고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잘 몰랐던 친구들에게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자, 이제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어느 정도 감이 왔고 좀 알았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에게 궁금했던 점들을 한번 쏟아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를 이제 하고 계세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3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와, 3년 차면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거의 뭐 이제 막 유튜브가 막 떠오를 때 시작을 네네네. 하신 건데 왜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애를 낳았어요. 아. 낳고 네, 나니까 축하드립니다. 예. 네. 벌써 5년 전인데. 네. 그래서 낳게 되면서 이제 애를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원래부터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때 이제 한참 또 막 붐이었었어요, 이게.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다들 해본다는데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하게 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계속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뮤지컬 음악 감독으로 일을 했었고. 잘 어울린다. 아, 잘 어울려요. 멋지다. 아유, 근데 달라 보인다. 진짜. 그래요. 네. 그걸 하면서 이제 결혼과 육아 때문에 네. 이제 일을 안 하게 되셨던 거죠. 맞아요. 되게 활동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아마 이 직업이 좀 더 잘 맞는다라고 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럼 이 음악 쪽도 하셨고 네. 어쨌든 예술, 영상 이쪽에 굉장히 밀접한 직업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꼭 그 관련된 직업을 나와야만 또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건지 네. 크리에이터를 할 수 있는 건지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글쎄요. 저는 좀 약간 음악에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가 되게 많아요. 그쵸. 채널이 네.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꾸준히 업로드를 하기에는 이제 뭔가 요거는 조금 나랑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고 네. 원래는 좀 약간 전공을 직업으로 삼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공감됩니다. 네, 힘들어요. 그래서 난 그냥 재밌게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말하는 게 그냥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썰 푸는 걸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그걸로 바꿨던 것 같아요. 요즘은 대세가 썰 풀어서 썰로 뭔가 에피소드 만들고 썰로 재미있게 하고 맞아요. 썰로 무언가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요즘은 대세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 유튜브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영상을 보여주고 갖춰진 영상을 보여주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일상과 밀접한 주제로 해야 사람들이 좀 공감을 많이 이끌어내는데 맞아요. 어떠세요? 주제 선정하기 좀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결혼, 출산, 연애 이런 걸 하니까 좀 많았어요. 할 수 있는 주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자들은 사실 이렇게 썰을 되게 잘 풀잖아요. 여자들 얘기해야 네.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그럼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주제를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네. 이제 갑자기 여자들이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어머 부담스러워졌겠다. 어머. 여자들이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3년째 돼가다 보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2개씩 업로드를 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주제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썰 풀 게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요새는 계속 생각을 해요. 다음 주 주제는 뭐랄까? 그러니까 항상 미리미리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메모를 해놓고 약간 생각나는 것마다 이제 그걸 하고 있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땐 내가 재미있고 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주제로 시작을 했다가 그 안에서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아까 맞아요. 얘기하셨잖아요. 여자분들 되게 많이 보시는데 제일 많이 보는 그 주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이제 좀 깊이감을 가지고 맞아요. 네 이제 대화를 나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신데 네네. 그러면 그걸 이제 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친구들은 저 같아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 한 3년 전 그때 유튜브 막 이제 뜨기 시작할 때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자기 PR을 해야 되는 시대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 할 마음은 저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고요. 네네. 사실 이것저것 관심이 너무 많은데 주제를 선정하는 게 제일 저한테는 큰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내가 잘할 수 있고 진짜 좋아하는 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뭐 친구들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 진짜 게임에 게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요. 네. 네. 그러면 내가 게임에 정말 너무 좋다면 이제 그걸로 일단 해보는 거예요. 일단 시작부터 해라. 네네,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또 네. 그러다가 한 10개 올리고 안 해. 왜냐면 안 봐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안 보지? 하고 또 이제 접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놓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보던지 안 보던지 그냥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알고리즘은 솔직히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쵸. 근데 언젠가는 그 알고리즘이 선택을 하거든요. 비슷한 주제를 검색하면 저도 맞아요.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보던 것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맞아요. SNS를 통해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정말 좋은 게 유튜브를 딱 들어가서 제가 예를 들어 뭐 알고리즘이 궁금하다. 그래서 알고리즘 아니면 뭐 짜장면 먹방이 보고 싶다. 짜장면 치면
그 관련된 알고리즘 관련된 유튜브도 쫙 뜨고요. 그리고 또 짜장면 관련된 영상이 쫙 뜨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한 번은 걸린다. 맞아요. 그러려면 약이 많아야 된다. 맞아요. 이 뜻인가요? 네. 아, 근데 그렇구나. 언제 걸릴지 모르는 게 함정이긴 한데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 네. 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꾸준히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그걸 올려야 되나 부담스럽게 좀 와닿을 수 있는데 그쵸. 또 생각해보면 또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횟수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처음에 할 때? 처음에 할 때 사실은 2편? 일주일에? 2편. 네. 한 일주일에 편은 두 너무 편. 작고 네. 2편 정도를 하다가 좀 어.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3편 정도로 늘리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것도 힘들다라고 하면 그냥 일주일에 한 편은 무조건. 꾸준히 하는 네, 게 같은 꾸준히. 날 정해서. 맞아요. 그게 약속이기 굉장히 때문에. 한 명이라도의 시청자와의 약속을 맞아요. 지키기 위한 맞아요. 약속. 아, 좋다. 네. 뭐 구독 누르고 싶은데 괜히 막 뭔가 나를 위해 준비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 굉장히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맞아요. 오. 자, 그러면 이 유튜브를 하면서 뭐 촬영이나 편집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배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어렵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네. 그냥 했어요. 전 편집. 핸드폰으로. 네. 그러니까 편집해주는 친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편집 양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좀 분할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네. 저도 이제 배워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컴퓨터에 딱 앉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전 또 피아노 치던 사람이니까 네. 이게 기계랑은 또 멀고 그래서 두드리는 건 같은데 네네네네. 손가락 쓰는 건 같은데 다르다. 자꾸 날아가고 없어지고 세상에.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포기할까 하다가 네. 그래 근데 유튜브 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냥 내가 넘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에 그래 그러면 이제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요새는 핸드폰에도 앱이 있잖아요. 되게 편집을 잘할 수 있는. 네네. 그래서 그걸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고 하나가 또 완성이 됐네? 또 한번 해보지? 이러면서 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네. 뭐 내가 이 영상에 이 효과가 나와야 돼 하는 거는 없어요. 핸드폰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단계 컴퓨터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어지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힘들면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 어느 순간 편집의 고수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도 사실 이 주변에 유튜브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네네네. 보니까 컴퓨터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 맞아요. 요즘은 유료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굉장히 많은 효과음과 맞아요. 뭐 무슨 뭐 스티커, 맞아요. 이모티콘 이런 게 되게 많고 네네네.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편집 앱은 그래도 있어요. 네, 꽤 괜찮은 게 네네. 많아서 그런 걸로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게 좀 접근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안에 음악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 그렇죠. 이제 그러한 뭐 편집이나 이런 것도 어렵지 않게 요즘 애플리케이션으로 또 핸드폰 촬영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장비를 꼭 사야 된다 이런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유튜브를 이제 하시면서 또 다른 활동들도 많이 하신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를 PR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 막 협찬 여기저기 들어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외부 방송 섭외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네네. 그래서 뭐 섭외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전공이 이게 아닌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전환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 활동을 잘 못 하잖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특히 저는 이제 예술 하던 사람이라서 이제 예술 분야는 거의 이제 뭐 죽었잖아요. 맞아요. 안 네. 그래도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술 쪽하고 되게 밀접하게 그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어찌됐든 예술은 소통이고 또 사람들과 계속 면대면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운동도 그렇고요. 그쵸.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올스톱이 되면서 좀 한동안 사람들이 굉장히 멘탈이 막 무너지는 경험들을 전부 하셨을 텐데 네네. 또 이러한 일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요즘은 뭐 채널도 핸드폰으로 들어와 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유튜브는
꾸준히 쭉 갈 수 있는 매개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쵸, 그쵸. 네. 저는 이게 전환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네. 전환점인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꼭 내가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네. 편집과 영상 올리는 거는 기본적인 해야 이제 돼요. 네, 진짜. 기본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막 나 왜 코로나 왜 하필 이 시국에 지금 내가 이런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국을 통해서 나를 개발하고 더 편집을 더 한번 해보고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전화위복으로 네네. 활용을 해라 네네. 이건데 굉장히 힘들 때 힘들다고 무언가 음. 좀 비관하고 음. 예, 나는 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아 막 이러면서 맞아요. 본인의 마음의 상처를 본인이 주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좀 위기를 기회로 그럼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이걸 좀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우리 크리에이터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은요 면접을 볼 때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기 직전에도 본인을 PR할 수 있는 영상 30초, 1분 이런 걸 찍어가지고 맞아. 본인 그 자소서를 대신하라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오늘 꼭 유튜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외에도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좀 광의 활동들, 뭐 이제 협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외 활동들을 좀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죠. 네. 어때요? 이제 좀 예전에 하던 직업을 이제 음악 감독을 하다가 또 이제 크리에이터를 하게 되고 또 강의를 하게 됐는데 다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좋아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요. 어. 음악 감독 할 때가 좋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지금이요. 진짜로? 왜냐면 네. 음악 감독 했을 때는 10to10이었어요. 12시간을 일을 해야 돼요. 시간 대충 네. 없죠. 네. 그리고 그것보다 막 밤새서 일하는 것도 많고 저는 근데 그 삶을 되돌아간다면 물론 좋기도 했지만 열정적으로 네, 살았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그냥 편집하면 되는 거고 또 내가 오늘은 그냥 쉴래 그러면 쉬고 내일 몰아서 일하면 되는 거고 약간 재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네네. 핸드폰 하나와 맞아요. 손가락 2개만 있으면. 맞아요. 그쵸? 가능하네요. 네. 훨씬 저도 듣다 보니까 이거 유튜브로 시작을 해. 아니 근데 빨리 해야 되나 시작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때 말씀 시작하셨던 그때 했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지금 우리 크리에이터님 말씀 들으면서 좀 후회가 되는데 후회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시작이 반이니까 맞아요.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으로 이제 굉장히 유튜브의 전망은 밝습니다. 맞아요. 네, 유튜브의 전망은 밝은데 이 크리에이터의 직업도 전망이 밝을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 옛날에 싸이월드가 있고 네. 이런 게 다 지금은 안 하잖아요. 우리 애들 싸이월드 알까? 여러분 미니 홈피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페이스북은 알잖아요. 그렇죠. 얼굴 책은 알죠. 네네네. 그거 다음에 이제 인스타가 나오고 유튜브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것도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네네. 왜냐면 이게 또 시대가 바뀌면서도 또 다른 플랫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네. 직업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원래 유튜브를 시청하던 주층이 애기들이었어요. 맞아요. 그쵸? 엄마들이 이제 밥 먹을 때 우리 아이들 맞아요. 이제 영상 보여주던 게 사실 시작이라 맞아요. 유아 쪽이 굉장히 잘 맞아요. 됐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플랫폼을 딱 보면 이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60, 70대, 80대 엄청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요. 네. 저희 아빠가 안경을 쓰고 갑자기 이거 핸드폰을 보세요. 보고 계세요. 저희 아빠는 아침에 눈 뜨면 잠드실 때까지 TV만 보시던 분이거든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핸드폰을 부여잡고 유튜브에 끝내주는 영상이 있다. 그걸 보면서 뭐 또 감동적인 영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빠도 보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 그렇구나. 신기한데 맞아요. 어색해요. 네, 왜냐면 어르신들은 잘 이제 맞아요. 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더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래에 지금 학생들도 꿈나무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여기는 활발하게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 내에서도 네.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어허. 네, 뭔가 더 전폭적인 지원이 있겠죠.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네네. 자, 뭐 아무래도 그런 이제 플랫폼이 또 바뀌더라도 이 직업군은 굉장히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저도 요새 좀 고민이 많아졌어요. 네. 이게 좀 지금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제가 원래 결혼 콘텐츠였잖아요. 근데 결혼을 못 하잖아요, 지금. 지금 원래 50인 이상 안 됐는데 네네. 지금 5인 맞아요. 이상도 이제 부모님도 맞아요. 못 모셔요, 지금. 맞아요. 둘이 해야 돼, 지금. 큰일 났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떻게 하면 이제 구독자들에게 좋은 정보와 좋은 네. 내용과 좋은 영향력을 줄 수 네.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저희가 지금 팀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으로는 또 뭘 할 수 있을까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배지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네.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직업군이라 네.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상상하는 거 좋아하고 무언가 좀 손으로 뽀짝뽀짝 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무언가 내 안에 있는 끼를 막 보여주고 싶어하는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한테 어떤 친구들이 하면 좋을 것 같은지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연령대별로 뭐 10대, 20대 뭐 있을 텐데요. 어떤 방법들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을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네. 나 이해하거든. 공부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지. 그냥 쉬는 거예요. 힘드니까. 우리 공감되잖아, 그쵸?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래에 내가 유튜버를 하고 싶다고 하면 네.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요.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컨텐츠가 수학이 될 수도 있고 영어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체육이 될 수도 있고 뭐 미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반드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한다면 그걸로 해야겠다 마음 먹고 당장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 해주시는 게 무조건 시작부터 해라. 네. 첫 단추를 끼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그 단추 앞에서 이거 끼워야 되나 말아야 하나 사실 저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고민하면 또 1년이 갑니다. 맞아요. 또 이제 2021년도가 다가오는데 고민하다 저 이제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되시면 안 돼요. 자,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고요. 이 언택트가 좀 대중화가 됐어요. 얼굴을 보지 않고 이제 면대면을 하지 않고 같이 카메라를 켜놓고 밥도 먹기도 하고요. 대화도 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 절실하고 중요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베스트 원, 꼭 1등을 해야만 우리가 성공하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온리 원, 나여야 되고 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대로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뭐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요? 네. 저희 채널 이름은 유튜브 여인천하입니다. 중요하죠?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요거 안 나오나 기다렸습니다. 네. 이거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요, 우리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우리 선생님한테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창동 청소년센터 지금 이 유튜브 구독 버튼 이미 누르셨죠? 자, 그 구독 버튼 누르고요. 그 밑에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링크를 저희가 달아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친절하고 따뜻하게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요. 진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